올해도 어김없이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서 이 시기쯤이면 반드시 꼭 사용하게 되는 물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름 더위와 장마, 습한 날씨에 지쳐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불쾌지수가 폭발하는 요즘 날 우리의 일상생활을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물건들 덕분에 다행히 편안하게 여름을 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겉으로는 우리의 여름을 쾌적하고 안락하게 만들어줄 것만 같았던 이것들이 오히려 쓰면 쓸수록 우리 몸에 축적되면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질병을 유발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름철에 사용하는 물건 중 우리 몸의 병을 유발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기약입니다. 여름만 되면 나타나는 잊을 수 없는 지긋지긋한 모기들. 밤만 되면 앵앵거리며 귓가를 맴도는 모기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모기를 잡겠다고 모기약도 뿌리고 전기 코드에 꽂아 쓰는 전자매트, 살충제까지 켜고서야 마음 편히 잠에 들지만 한편으로는 수많은 화학물질이 들어가는 살충제가 과연 인체에 안전한지 걱정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살충제에는 프탈트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는데 이는 미국 환경보호국의 동물실험에서 쥐의 폐와 간에 종양을 발생시켰던 성분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안전성의 문제로 사용을 금지하면서 미국 환경청에서는 이 성분들을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4년부터 자동분사형 살충제는 사용을 금지했지만 스프레이형 제품은 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 아직도 일부 살충제 제품에서 프탈트린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탈트린을 장기간 과다하게 흡입할 경우 체내에 축적되면서 중추 및 자율신경계에 장애를 유발하고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마비 등을 일으키며 심지어 폐 섬유화와 염증을 일으키는 등 호흡기관에도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로 불을 붙여 쓰는 코일형 모기향에 들어가는 알레트린이라는 성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유럽연합에서는 알레트린 성분이 공기 중으로 퍼진 뒤 햇빛에 닿게 되면 광분해 산물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피부에 닿을 경우 DNA를 손상시키는 유전 독성을 나타낸다는 이유로 사용 금지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코일형 모기향의 대부분에는 알렉트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며 일부 전자매트에도 이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사용하기 전 꼼꼼히 확인하고 주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되도록 살충제 사용을 자제하고 천연 재료를 이용해 직접 모기 퇴치제를 만들 쓰는 것이 가장 좋으나 일반 사람들이 직접 퇴치제를 만들기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한다면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 후에는 충분한 환기를 시키며 피부나 음식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휴대용 선풍기입니다. 찜통 같은 여름 무더위에 바로 꺼내는 것이 바로 휴대용 선풍기인데요. 부채처럼 직접 손으로 흔들 필요가 없고 휴대성이 좋아서 언제, 어디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의 여름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시민단체가 휴대용 선풍기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를 조사했더니 인체의 발암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정도의 전자파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부 제품에서는 그 수치가 무려 기준치의 최대 32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전자파에 상시 노출될 경우 소아 백혈병 발병률이 2배 이상 증가하고 뇌종양, 암 발달장애, 우울증, 신경질환, 생식기능 장애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고 보고하면서 전자파를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인 이비군으로 분류하기도 했는데요. 휴대용 선풍기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더위가 느껴지는 얼굴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고농도의 전자파에 노출될 수 있으며 특히 목에 거는 목걸이형 선풍기의 경우 손 선풍기처럼 충분한 거리를 둘 수 없는 구조인데다 양쪽에서 전자파를 뿜어내다 보니 손 선풍기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되도록 휴대용 선풍기를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피하길 권하면서 특히 전자파의 세기는 거리에 반비례하는 만큼 거리를 최소 20에서 25cm 이상 충분히 떨어뜨려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크림입니다. 강렬한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선 선크림은 요즘 필수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피부를 보호해 줄 것만 같았던 선크림이 자칫하다 발암물질로 돌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선크림에 들어가는 성분 중 옥시벤존이라는 성분은 자외선 차단 효과가 좋고 피부에 흡수가 잘 되는 장점이 있어 비비크림이나 립스틱 등에도 자주 사용되는 원료이지만 장기간 피부에 노출 시 가려움,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켜 불임이나 정자, 술을 감소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합니다. 또한 아보벤존이라는 성분은 자외선을 비교적 안전한 적외선으로 바꿔 피부 손상을 막는 효과가 있지만 세계적인 학술지인 케모스피어 실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보벤존이 수영장 소독에 흔히 사용되는 염소 성분과 만났을 경우 1급 발암물질인 페놀과 벤조산으로 변해 악성 종양이나 불임을 유발하고 인체 자연 치유력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크림의 옥티녹세이트라는 성분 역시 호르몬 교란 가능성이 있고 동물 실험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등의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 하와이주에서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가 함유된 자외선 차단제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선크림을 고를 때는 되도록 앞서 말한 성분들이 되도록이면 적게 함유된 제품을 고르기를 권장하고 호흡기 등으로 체내에 흡입될 수 있는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보다는 로션이나 스틱형 제품을 고르는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일 경우 성분이 변질되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들은 반드시 폐기 처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생수입니다. 요즘 가까운 동네 마트나 편의점 앞에 가판대에는 생수를 수북이 쌓아 놓은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직사광선에 노출된 투명한 생수통들을 어떠한 가림막으로 가리지도 않은 채 뜨거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 그대로 쌓아 놓은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정말로 생수 보관을 이렇게 쉽게 두고 장시간 직사광선에 노출된 생수들을 마셔도 괜찮은 걸까요? 2014년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연구팀에서 페트병에 든 생수로 실험을 했더니 높은 온도에서 오래 보관할 경우 페트병에서 비스페놀 A 같은 유해 물질이 녹아나온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비스페놀 A는 플라스틱을 말랑말랑하게 한 뒤 모양을 만들기 함께 해주는 가소제로 사용되는데 이는 간이나 뇌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2012년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유아용 젖병이나 아동용 컵 제작 시 사용을 금지한 성분입니다. 또한 최근에 우리나라의 감사원에서도 야외에 나와 있는 생수 제품 일부를 수거해 이와 관련된 실험을 했더니 포르말데히드라는 발암물질과 중금속 중 하나인 안티몬이라는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르말데하이드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서 암을 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발작이나 호흡곤란, 심한 두통부터 메스꺼움, 어지러움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게 되며 함께 검출된 중금속의 안티몬 역시 목 통증, 두통,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키는 독성이 강한 유해 물질입니다. 이렇게 직사광선에 노출된 페트병에 물을 단기간 동안 소량만 섭취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으나 지속적으로 꾸준히 마신다면 당연하게도 우리의 몸에 좋을 리가 없는데요. 집에서 물을 끓여 먹기 번거로워 평소에 생수를 자주 구매해 드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된 것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름철 사용하는 생활용품 속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